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그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파할 때요. 인접 건물 기초에 허용되는 진동치 기준, 그리고 그 진동을 좀 줄이는 차단하는 방안, 여기에 대한 면접 질문과 답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특히 도심지 공사에서는 정말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죠. 발파 진동 관리라는 게. 맞아요. 바로 옆에 건물들이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면접관이 질문하고 수험생이 답변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파 구간에 인접한 건물 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 기준을 설명해 보세요. 네. 발파 공사 시에 인접 구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그 허용 진동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용 진동치 기준은요, 사실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구조물의 종류라든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초 형식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아주 정밀한 기계가 있는 시설물, 이런 민감한 구조물들은 기준이 아주 엄격해서요. 보통 0.5cm/s 이하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일반적인 주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대략 1.0에서 2.0cm/s 수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산업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수치들이 그냥 참고 기준일 뿐이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 땅의 조건, 집안 특성이라든지 건물의 상태, 또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서 최종 기준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땅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네, 땅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경제적이면서 또 가장 먼저 해야 할 방안은요. 사실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정밀한 발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고 또 가장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지연 발파라고 해서요. 한 번에 터트리는 화약의 양을 줄이고 그 뇌관이 터지는 시간 간격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 에너지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분산되겠죠. 그리고 또 구멍 하나당 들어가는 화약량, 이걸 이제 공당 장량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최소화하고 또 구멍 뚫는 패턴이나 깊이, 자유면 조건, 이런 것들을 현장 조건에 딱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니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진동 차단 트렌치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파하는 곳이랑 보호해야 할 건물 사이에 길게 도랑, 즉 트렌치를 파는 거죠. 그러면 진동이 땅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전달되다가 그 도랑에서 물리적으로 딱 끊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복잡한 공법들에 비해서 시공이 좀 용이하고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땅이 좀 무른 연작지방 같은 데서는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 트렌치의 깊이나 폭은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조건이나 예상되는 진동의 특성, 특히 주파수 같은 걸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트렌치 파기가 좀 곤란한 현장이라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진 말뚝을 박는다거나 아니면 지하에 차수벽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런 대안들도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트렌치보다는 비용이 더 들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있겠네요. 네, 바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시공을 해도 실제 효과가 어떤지 확인하고 계속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에 진동 계측기 설치해서 발파할 때마다 실제 진동 수준이 어떤지 계속 확인하고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기준치를 넘거나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즉시 발파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이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 보면 정밀한 사전 계획, 그리고 현장에 맞는 경제적인 공법 선택, 마지막으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발빠른 대응,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발파 진동 관리의 중요한 원칙들을 잘 짚어봤는데요. 근데 뭐랄까? 실제 현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기술사의 진짜 역량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만약에 땅을 파고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아주 오래된 수도관이라든지 뭐 통신 케이블 같은 지하 매설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거나 아, 네네. 혹은 뭐 집안 조사를 했는데 실제 파보니까 예상했던 거랑 집안 조건이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정말 당황스럽겠네요. 그럼 미리 세워뒀던 그 진동 관리 계획이나 발파 패턴 같은 걸 즉석에서 바꿔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예기치 못한 변수에 딱 부딪혔을 때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얼마나 빠르고 또 효과적으로 수정해서 안전 기준은 당연히 지키면서 공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 그 순발력과 응용력, 문제 해결 능력이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